아까 우리가 권리 종류를 한번 봤죠. 채권, 물권, 형성권, 항변권을 봤는데 그 권리도 우리 인생처럼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걸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변동. 발생했다가 변경했다가 소멸도 됩니다. 우리 교과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은 우리 소위 이제 그 권리를 최초로 맨 처음 얻는 거를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신축하면은 등기부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 편제를 해요. 편제를 해서 이때 신축하는 순간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원시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 신축입니다. 원시취득에 뭐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무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물. 우리 민법에 이제 250 몇 조? 253조인가 나오는데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인 없는 물건이거든요. 주인 없는 물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민법 개념인데 그 경제학에서 쓰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건물하고 부동산하고 다른 거 아시죠?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전혀 별개로 다릅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 대륙법,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주하고 그 부지는 동일 소유입니다. 우리는 법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지만, 그럼 뭐 여러분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 하시면 될 일이고,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다 드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소유가 돼요. 국가 소유. 그럼 동산은요? 부동산 외의 것들. 주인 없는 거는 소유의사로 그냥 지가 가지면 점유하면 자기게 됩니다.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 야생동물은 무지물이죠, 그죠? 그것도 자기가 가지면 자기게 돼요.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던 게 야생 상태로 되면요. 그것도 또 무지물이 됩니다. 졸려하시는 것도 별 재미없어 하시네요. 자, 우리 건물 신축 원시취득을 했고요. 자, 이 매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해서 등기까지 다 갖췄다고 쳐요. 이제 의리 소유권자가 됐어요. 매매를 해서 등기까지 옮겨서 이거를 의리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승계. 이어서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대로인데 의리 그대로 승계란 거죠. 소유권을. 이걸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건 아니죠.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한테 옮긴 온 거죠. 갑은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소멸됐죠. 권리가. 근데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런 걸 뭐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 빌릴 때 해야죠. 여기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자는 은행이 됩니다. 은행이 되고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권리가 설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승계인데 설정적 승계라고 얘기하죠. 설정.
설정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걸 우리 민법에서는 설정적이라고 해요. 설정적 승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정적 승계고, 소유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정된 일부만 가집니다. 일부. 여기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여기서는 담보권을 가지는 거죠.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수익, 처분. 저당권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가져요.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자기가 경매 신청해서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일생을 거쳐요. 권리도.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한번 봅시다. 권리 변동이 이런 사람들처럼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 되는데, 자, 우리 민법 구조를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잠깐 볼까요? 형법. 사람을 죽이면 뭐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요건이에요, 요건.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형법에서는 법률 효과가 이겁니다. 이거 형벌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민법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실제법이에요. 실제법. 실제법이 뭐냐면 우리의 권리관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실체거든요. 실체. 실제법인데 그 실제법에서는 이 요건 효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게 요건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요건이 이제 그 어려운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기해서 이제 효과는요, 사실은 이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일단 하고 우리 상속 한번 볼까요? 상속.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은 보통 예로 많이 듭니다. 상속. 상속이 되면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가 돼요. 요 이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요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대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면은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특성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항상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의사대로 효과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매매 임대차 예를 들었지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고 이전해야 되고 한쪽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요. 그게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도 한쪽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고요. 한쪽은 차임, 월세 같은 걸 줘야 됩니다. 그게 효과예요. 의무. 의무의 반대는 또 그 사람 상대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채권 관계인데. 근데 상속은 잘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우리도 뭐 상속은 상식적으로 잘 알죠. 우리 상속권자로 얘기하는데 뭐 자식들이나 뭐 부인이 받는다. 이제 피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 자기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자식들하고 넘겨주시면 채무는 안 넘겨주고 싶죠. 근데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채권만 주고 채무는 안 주고 싶다. 안 됩니다. 다 됩니다. 대신
상속인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받은 재산은 범위 안에서만 갖겠다 해서 한정승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천지차이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이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법률행위, 이게 개념법학의 꽃입니다. 이 법률행위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알기로도 뭐 이거하고 관련해서만 뭐 학위가 굉장히 박사학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법률행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법률행위가 뭐였냐면 우리가 매매, 예, 우리 이제 두 가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런 정확하게 요 안을 살펴보면요, 요 안에는 청약, 나 얼마에 살게, 나 얼마에 팔게 하는 청약과 승낙 그 합치가 있어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차임 얼마에, 이거 좀 씁시다. 한쪽은 그래 이거 써라 하는 청약과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승낙이랑 의사 합치가 있어요. 예. 계약의 경우에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매라는 임대차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 효과로서 아까 얘기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넘겨줘야 되고 의무가 생겨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그런 의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률 규정 이거는 개념만 아십시오. 법률 규정 때문에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다. 의사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도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의사대로. 예, 그래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상술해 볼게요. 예,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률 행위 요건입니다. 요건. 이 자체로 완결이 아니에요. 보통 뭐 강의할 때는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조건 관계입니다. 전제 사실인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를 주겠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하나 이 다 의사 표시가 있거든요. 청약, 승낙 다 하나의 의사 표시예요. 요 하나하나는 법률 요건 사실 하나하나 구성하는 것들 또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하나는 또 구성 요소라 그래서 이 매매가 그냥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뜯어보면 이러이러한 법률 사실들, 법률 요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합치가 됐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 의무라는. 예.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대금 지급 의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요. 자, 이제 법률 행위를 한번 뜯어봅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뭐 법률 행위만 이해를 해도 사실 그 이해도가 상당한 거예요. 근데 뭐 수도 없이 반복하겠지만 잘 들어두십시오.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법률 행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법률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표시가 키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가결의 요소. 뭐냐면 의도하는 거죠. 아까 매매라든지 임차든지 그 내용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자기 의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민법을 지배하는 그 대원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동치시킬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형성하라는 거예요.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에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우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그건 뭐냐면 의사표시, 의사대로. 아까 상속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법률 규정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생긴 거지. 상속에 따른 법률 효과들이 생기는 거지.
피상속 그러니까 그 사망자 의사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사망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이제 포괄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법률 행위는 무조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의사 표시 그대로 그 의도한 대로 예. 의사의 나태는 의도대로 나오는 예. 의도대로 예.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라는 게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돼야 법률 효과가 생기거든요. 매매라는 임대차 계약 그것도 하나의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고칩니다. 자, 이거하고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얘기를 하면 조금 구별이 쉬울 것 같은데 준법률 행위, 네, 준법률 행위, 뭐 유사하다는 거죠. 거기에 준하다는 건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의사표시는 있어요. 의사표시. 자기 의도는 있어요. 의사표시는 있는데 이 플러스가 없어요. 의도대로 효과 안 납니다. 의도대로 효과 안 나요. 의도하고 관계없는 효과를 줍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내용증명이라는 거 보셨나요? 내용증명? 이거 소위 이제 뭐 민법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독촉하는 거죠.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돈 갚아. 언제까지 돈 갚아.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빨리 너 나가. 빨리 반환해. 여러 가지. 뭐 안 그러면 민원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는 있어요. 언제까지 갚아라. 그렇지만 그 의도대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최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돈 갚아라 하면은 다른 효과가 생겨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예,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데 이 최고,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면 권리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효력이 생겨요. 그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퉁. 의도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의사표시 안에 있는 예,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우리가 아까 보듯이 청약과 승낙 안에 나타나 있거든요. 예. 이제 계약을 염두에 둘 때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은 서로 의사가 합치돼야 되거든요. 이제 뭐 종료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잘 구별해서 이거는 실제로 그 시험 문제에도 꼭 나오죠. 올해 나왔었던가요? 예, 예 올해도 나왔죠. 준법률행위 구별하는 거. 예, 의사표시는 있어요. 똑같이. 의도는 있거든요. 근데 의도대로 안 돼줘요. 예, 별개의 효과가 생깁니다. 따르게.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하지만 의도대로 돼야지 법률 효과거든요. 이게 바로 사적 자치. 그러니까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꽃입니다. 꽃. 법률행위가. 예. 자, 그리고 법률행위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요건은 상대적인데 법률행위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라고. 하나의 요건입니다. 뭐 매매계약,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래서 아까 매매대급 지급 의무라든지 재산권 이전입니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법률행위 자체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또 요 자체로 법률행위에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요. 성립 요건도 있고 요게 한편으로 요건이기도 하면서 요건은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계약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그리고 법률행위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의도한 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요건인데 또 이 법률행위 자체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 건물.
매도인이고 매수. 이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그냥 뼈대를 갖춰야 되거든요. 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예.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 키라고 얘기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예, 예. 자, 법률행위는 아까 말했듯이 큰 틀에서는 좀 어려우실 텐데 아까 매매나 임대차 얘기했지만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관계에서 요건인데 이 법률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자체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 당사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뭐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조금 반복 내지 암기의 편하라고 얘기하자면은 예. 우리는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예, 법이 예, 하나의 그 권리 의무 기속시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법적인 인격이죠. 인격을 가는데 우리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 법인은. 그리고 우리 교재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정상적으로 상황을 법률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이런데 또 제한 능력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당사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전제로 하면 돼요. 전제로 하면 되고요. 자, 목적이 바로 급부입니다. 급부. 네. 아, 급부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일본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급부. 급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일본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편하답니다. 예. 그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의도하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효과는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적이고요. 이쪽은 재산권 이전해 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 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원하는 바. 이거하고 그러면 목적하고 객체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이 목적은 권리 의무예요. 자기도 의도하는 권리 의무고. 이 객체는 뭘까요? 여기서 객체. 객체는 뭘까요? 이 건물이죠.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다. 객체하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객체는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여기 물이죠. 목적물인 것이지. 우리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냥 뭐 사회생활에서 상식적으로 목적이 집이다, 건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목적은 소유권 취득 또는 매매대금 취득 그게 목적이지 이 집 자체는 우리가 법률행위 하는 객체에 불과합니다. 다릅니다. 예. 구별하시고 이걸 급부라고 하고요. 예, 목적이 여기 상세를 했지만 가적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상수를 할게요. 이거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뭐 예에 들었듯이 이미 건물이 불타고 없어요. 아니, 불가능하죠. 예.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법률행위는 우리 의도대로 되는 그거지만 우리 의도에 일정한 선을 긋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적법성. 우리 법률에
법령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법률도 있고 뭐 령이면 이제 뭐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적법해야 되고 타. 이제 제가 타라고 얘기한 건 사회적 타당성. 이뭐 수도 없이 나올 건데요. 우리 민법 103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계약을 할 때도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효력을 안 준다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목적도 가능해야 되고 불가능한 걸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법이 인정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참 이거를 이 세 가지를요. 예. 일단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예.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법률이 성립은 돼요. 여기 볼까요? 여기 뭐 자, 당사자 있죠. 갑, 을. 우리 정상인이라고 전제한다고 그랬죠. 다 아주 뭐 판단 능력이 훌륭한 일반인입니다.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 예. 목적은 뭐죠? 한쪽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한쪽은 매매대금. 네, 취득 내지 수령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의사표시는 있잖아요. 여기 그죠? 청약. 이거 뭐 이제 채권법에 수도 없이 씁니다. 예, 청약과 승낙. 오퍼하는 거죠.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할래? 승낙. 오 그래 마음에 드네. 예, 합치라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울 겁니다. 청약 승낙에는 의사표시도 있어요. 요 자체로 이걸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하면 됩니다. 성립. 예, 성립 요건. 그냥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갖춰야 효력까지 줘요. 효력. 그걸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다고 그래야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매우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목적이 불법한 것도 아니고 설득할 겁니다. 요걸 갖추면 그때서야 성립됐지만 여기 좀 치장을 해야 돼요. 당사자는 어때야 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 목적 이래 되고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법률 내용을. 그래야지 법이 인정하는 효력을 우리 의사대로 법률대로 우리 의도대로 그런 효과를 가지느냐. 요런 거를 이제 좀 더 장식한 거를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효력 요건. 우리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효력 요건은 사실 다른 법령에서 요거는 특별 효력 요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대표적인 게 우리 계약에서 청약 승낙이죠. 청약 승낙이고. 뭐 종류에서 하겠지만 뭐 단독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의사로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이게 당사자, 목적, 당사자, 갑, 매도인, 양당사자죠. 당사자 있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는 효과, 권리 의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 의도하는 효과가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의사표시도 이제 우리 뒤에 그 오늘 다음 강의 일치 할 건데 성립은 되지만 의사가 실제로 살펴보면 약간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뭐냐면 비진이라는 것도 있고 통정 의사표시라는 것도 있고 사강착. 그 말을 많이 쓰게 사기강박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강박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 속아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비진이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기가 표시한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나가기 싫은데 사장님이 뭐 자꾸 사직서 쓰라 그래가지고 쓴다든지 비진이 그러니까 진의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야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서 이건 효력 요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2단의 요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하나의 요건이에요. 일정한 효과를 가지기 위한. 효과는 아까 권리 의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근데 또 법률행위 자체가 법률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요소들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용은 묻지 말고 갑을 당사자가 있고
목적, 우리가 원하는 소유권 취득이나 대금 취득이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에서 이제 계약일 경우입니다. 이제 할 거예요. 종료해서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있고 이게 이제 최소한 성립은 됐다는 거야. 최소한. 아, 집으로 치면 아, 기둥을 섰네. 근데 사람이 살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 효력을 갖추려면 이 효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 법이 인정해 주는 효력이에요. 법이 인정하는 효력을 갖추려면 이런 거를 당사자 일단 무시합시다. 정상인 목적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예, 의사표시도 흠이 없고 일치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 136페이지 볼까요? 예. 잠깐 보시죠. 글씨를 너무 크게 쓰죠, 지금. 자, 13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용어, 구별할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예. 자, 장시간, 아까 매매 같은 경우에, 예. 매매 계약이 결렬됐어요. 열심히 하다가. 예. 그럼 체결되지 않았죠. 이걸 계약의 불성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채권법에 가시면 이제 더 자세히 알 거예요. 예. 자, 계약이 체결됐다. 아, 저 10억 원에 삽시다 해가지고 10억 원에 팔게 해서 이제 이게 예. 성립 요건이에요. 이제 형식적으로 나온 건데 성립 요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도 문제가 없고 당사자도 문제가 없고 예. 사회적 타당성도 있고 하면은 예, 유효하다고 얘기해요. 유효권. 예. 예를 들어서 뭐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이제 위반했다. 예,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위법하다든지 예, 원하는 게. 예. 뒤에서 예를 보면서 하죠. 예.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구분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의사대로 해야 됩니다. 의사대로 예,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야 돼요. 법률 효과가 예, 일정하게 예, 권리 의무를 설정해 주는 구별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는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안 나는 거를 약간 준법률행위 있었죠. 준법률. 예. 최고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증명. 예.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자,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종류 한번 봅시다. 종류. 예,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이게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방식이 뭐 일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아, 그리고 참 제가 법률행위라는 게 없는데 이게 법률행위 이 개념은요 비단 민법에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 형태로 다른 법에서 다 씁니다. 이거를 이제 소송법이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소송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법에 가면 상행위라는 게 있어요. 상행위. 근데 상법 중에서도 회사 설립행위라는 것도 있고요. 행위라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법관계로 얘기하는데 우리 평등한 개인들 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 국가나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나 예.
공공이 일방적으로 뭐 세금 부과하는데 뭐 관계 있어요. 그때 행정회의라는 개념도 실제로 이런 개념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개념들은 내포되어 있어요. 요 앞에다 개념 바꿔서. 예. 자, 단독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자 보시죠. 뭐 이것 구별하는 거는요. 예. 의사 표시가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개수는 의사 표시 숫자하고 의사 표시 방향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자, 단독행위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면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거나 폭행해버리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거나 할 때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예,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이 예, 대표적으로 단독행위입니다. 뭐냐면 의사표시 하나면 돼요. 하나. 수고 방향이 쌍방향이 아니라 아까 만약에 매수인 측에서 계속 돈을 안 준다 하면은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이라고 해요.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게 섞이지 않는다면, 특별한 게 섞이지 않는다면, 계약은 예, 단독행위는 방향이 갑에서 을 한쪽으로 하면 되죠. 그냥 취소나 해제해 버리면 돼요. 근데 계약 같은 경우는 두 개입니다. 아까 청약이나 승낙처럼 숫자가 두 개죠. 두 개에다가 방향이 어때요? 서로 맞아야 되죠. 서로 쌍방향으로 갑니다. 쌍방향으로. 예.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전형적이죠. 계약에서. 전형적이죠. 그리고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합동행위는 뭐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전형적인 게 뭐 회사 설립행위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합동행위는 예,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합동행위는. 그다음에 자, 요식 불요식.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사실은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형식이. 분류하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그 실무 나가시면은 뭐 표준 계약서나 이런 걸 쓰실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계약 성립하는데. 원칙적으로 분류식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 예,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는 반드시 형식, 반드시 방식을 필요로 한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방식. 그걸 요식행위라고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예. 나 죽으면, 뭐 있는 사람들 얘기했죠. 건물은 딸 주고, 토지는 아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거든요. 유언은 반드시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시험법은 아니지만. 그거를 갖추지 않으면 아예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류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방식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없으면 심각합니다. 거의 패소해요. 거의 뭐 서면이 거의 증거의 왕이라고 그럴 정도로 없으면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어음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말면 안 쓰실 텐데, 수표 있죠, 수표. 예. 이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음법, 수표법이라고 있는데요. 수표 같은 경우는 법이 기재하는 일정한 필요적 기재 사항인 게 있어요.
그런 만족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이제 자기합수표라 그래서 은행이 발행인인 그런 걸 써서 그런데 그런 철저한 이 방식을 갖추면 다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료식이 원칙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방식 필요 없습니다. 분료식이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상. 말 그대로 유상.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이게 좀 표현은 대가적 출연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자 볼까요? 우리 시험 범위는 다 유상계약입니다. 유상. 법률행위인데 유상입니다. 유상. 뭐냐면 출연이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 순수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요. 한쪽은 이득을 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가적으로. 저기서 볼까요? 갑은 뭘 출연하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날아가죠. 대가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을 생겨요. 을 입장에서는요. 이득이 생겼지만 자기는 매매대금이라는 게 날아가거든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가적이 됩니다. 서로.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임대차, 교환은 다 유상입니다. 유상행. 무상. 그냥 말도 공짜로. 대가적 출혈가격이 없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용어는 많이 아시죠? 공짜로 주는 거. 증여. 증여. 있는 사람들 많이 아시죠? 증여. 증여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냥 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뭐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많이 주고. 이제 우리 예에 있는 것 중에 자 여기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용어 때문에 우리가 돈을 뭐 거래상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돈 갚고 빌리고 많이 하죠. 그거를 좀 거창하게 소비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돈이면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러거든요. 금전 소비대차.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좀 그럴듯하죠. 용어가. 소비대차. 이거는 이제 대체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똑같은 걸 줄 필요 없습니다. 값어치만. 대체물. 10원짜리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또 이상.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 소비대차 돈 빌릴 때도 무이자가 있어요. 무이자. 무이자 소비대차는 출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가적으로 손실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죠. 무이자 소비대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 같은 데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무상이죠, 무상. 사용대차가. 그냥 빌렸다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좀 잠깐 빌려줘. 핸드폰 빌려줄게. 기간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했지만, 이런 것도 무상입니다. 사용대차도. 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라고 했죠. 137페이지에. 우리 쭉 한번 볼까요? 했던 건데 하여튼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 한쪽은 그리고 참 방이 나오는데요. 일방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라고 그러시면 돼요. 당사자. 방. 당사자입니다. 갑을 병정 다 당사자입니다. 한쪽은 차임. 한쪽은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죠. 사용하도록. 사용대차 잘 돼 있네요. 물건 공짜로 사용하는 계약이고요. 소비대차도 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면 돼요. 쌀이라든지 딴 걸로 줘도 되는 거. 같은 품질 그런 거 주면 되는 거죠. 소비대차. 빌려 쓰고 빌려주고 이거 돌려주고. 매매. 그렇죠. 계속했죠. 우리가 일상에서 잘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조금 분석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한쪽은 재산권 넘기고 한쪽은
대가 지급하고, 예, 대금이라고 그러죠. 거창하게. 그 다음에 아까 출연. 뭐 방송 출연 이런 거 아닙니다. 민법에 쓰는 출연은. 예.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 출혈들이 있어요. 한쪽은 소유권을 잃어야 되고요. 한쪽은 돈이 나가야 됩니다. 또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한쪽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자기가 사용 수익을 못 해요. 예. 그게 다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그 손실이고 그 대가로 자기가 차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이라는 용어. 자, 이런 법률행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법률 행위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효과가 생겨요. 예, 효과는 결국은 권리 의무의 결합체입니다. 권리 의무. 효과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한테 뭘 청구할 게 있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고 그런 효과거든요. 예. 그 이런 법률 행위에는 종류가 단독행위도 있고 예. 일방의 의사표시로 예. 계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단독으로. 예. 상대방은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기 때문에요. 당사자는 합의 없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있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단독행위. 예.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 사회도 있고요. 물론 뭐 그다음에 계약.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승낙. 쌍방향으로 갑니다. 쌍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식.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특별한 경우에는 방식표현, 유언이라든지 소표현 그리고 유상무상 우리 시험법이 다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예, 다 출혈이 있어요. 예, 출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